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밤 9시 반이 다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뉴스는요, JTBC에서 방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 달 전에 JTBC에서 했던 여론조사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다시 압도적으로 1위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오늘 오전에 KSOI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리얼미터나 이 대선 후보들 관련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미 제가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긍부정평가율 상당히 압축된 상태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호남 진보층에서도 빠지고 있고 중도층에서는 거꾸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좀 헷갈리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리얼미터는 생략을 하고 KSOI 코리아 소사이어티 오피니언 그 다음에 인스티튜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JTBC 여론조사 내용하고를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말이죠. 우선 JTBC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은 8월 21일 하고 22일. 그러니까 제일 아주 뜨끈뜨끈한 거예요. 바로 이틀 전 그걸 한 것이고, ARS를 1,00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다만 응답률이 조금 낮네요. 3.2%입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다자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다자구도인데 지난 3월달 한 달 전과하고 비교하면 그때만 해도 이재명 그 다음에 이낙연 윤석열 이 여야 3명의 3강 구도가 됐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2강 구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2강 구도로 돌아왔는데, 자, 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은 30.4%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27.7%. 그래서 약 3% 정도 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은 14.1이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이 편차가 크게 대립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 대결할 때요,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은 윤석열이 42.6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39.4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3% 이상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자 대결로 쭉 봤을 경우에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4 대 27.7 이렇게 해서 약 3% 정도 2.7%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이어서 3위는 이낙연인데 절반인 14.1%, 그리고 홍준표도 또 그 중에 절반인 6.8%, 그리고 최재형은 5.6%, 5등이에요. 최재형까지가. 그 다음에 추미애 2.9, 유승민 2.6, 그 다음에 정세균 2.2, 그 다음에 안철수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다시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6월 28일 날, 6월 29일 날 출마 선언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만 2달이 되는데, 2달 사이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힘 내부에서의 이 내분이 가장 치열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왜냐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사과한다. 이걸로 정리합시다. 새로 출발합시다. 이 얘기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어제까지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토요일과 일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까지의 국민의힘 내분, 이 혼란상이 그대로 여론에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한 달 만에 1등을 다시 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내공, 지지율의 강한 이 결속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현재 62.4% 정도 되나요? 하여튼 60% 이상이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안 바꾸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에 3강했다가 2강으로 줄어들면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다시 고수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 대한 이 결속력, 그 다음에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11월 9일까지 경선 가도 그야말로 뭐 비전 발표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이런 걸 오면 어차피 서로 물고 물리는 이 공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낙연과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렇게 좀 빠지는 상황은 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의 이 경선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세, 특히 이재명이 뒤로 밀린 것은 쿠팡 물류 이 화재 사건 때 먹방이나 찍고 있는 이 한심한 도지사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재명이 인사비리, 전직 경찰 고위 관리를 갖다가 정관을 바꿔서까지 억지로 인사를 밀어붙였다.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회의 공정을 박탈한 거잖아요. 이번에 황교익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시키려다가 안 된 거나 똑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이미 발령이 된 거죠. 이걸 보면 이재명의 인사 스타일이 이 문재인 정권 얼마나 인사가 잘못됐어요. 문재인보다 더하면 되랬지 덜한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걸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네거티브의 축적량이 많았다. 이래서 이재명은 빠지는 거예요. 이낙연도 마찬가지. 이낙연은 추미가 뭐 알아서 엄청 열심히 때리고 있잖아요. 이낙연이 정말 이낙연 제가 보기에는요. 이낙연 대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야, 저거 얼마 전까지 저 장관하고 있었는데 저게 정말 저게 인간이라고 말이지. 후보하겠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는 저 인간 얼마나 지금 이를 아득아득 갈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추미애는 이거 어디로 간지 아예 뭐 나타나지도 않고 있잖아요. 추미애 어디가 있나요? 추미애. 야, 이거 추미애 2.9%. 아이고 2.9%니까 추미애가 한동안 5%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3등까지 갔어요. 그래서 2강을 넘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를 저렇게 때리고 있다 했는데요. 이제는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여러분들께서 추미애는 정리하시라. 예, 저는 그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자존심을 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추미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아 있습니까? 저도 오직해야 이 추미애 비판하겠어요. 더 이상 추미애는 후보를 사퇴하라. 차라리 지금부터요 만세 부르고 이재명한테 가가지고 이재명이 뭐 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상황이 바뀌어도 된다 그러면요 그때 총리하십시오. 지금부터 딱 후보 사퇴하고 이재명 총리 앞으로 신발을 바꿔 신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요 이것을 윤석열 총장은 8.4%나 올랐어요. 급등. 그리고 이재명은 3.9%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윤 총장도 그 당시하고 이제 비교해 볼 때 지금 아주 나쁜 상황이잖아요. 이재명도 좀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른 폭이 누가 더 많아요? 5% 정도 나잖아요. 3.9% 오르고 한 사람은 8.4. 정확하게 4.9%네요. 4.5%. 이 정도가 올랐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윤 총장의 내공이 커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 결속력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고 야권 국민들이 정말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선수로는 야권에서는 윤 총장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이 현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 얼마나 빠졌어요? 6%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니까 이제 2강 1중으로 내려온 것이죠. 예, 1중이에요. 1중. 두 자리 수사 가진 사람은 이낙연 하나밖에 없어요. 14.1. 홍준표는 6.8이니까. 자, 양자 대결에서도요. 윤석열과 이재명은 42.6 대 39.4예요. 그래서 5차 범위 내긴 내지만은 윤 총장하고 이낙연 대표의 가상 대결에서는요. 7.2%나 윤 총장이 우세예요. 그래서 44.0 대 36.8입니다. 이렇게 해서 7.2% 5차 박 우세예요. 자,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바뀌는 원인과 관련해서 리얼미터의 김봉신 수석부장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 리얼미터 측에서 조사한 기관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보승답장의 결집도가 다시 회복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잖아요. 결집도. 이 결집도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윤 총장이 좋아서 결집도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다가는 이거 야당이 정권 교체 못하는데 이 위기의식이 때문에 결집도가 또 원인이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야권에서는 윤 총장밖에는 없어. 교체할 사람은. 그래서 또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예.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도 나름대로 진보 응답자들의 결집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 대선 주자들의 적합도를 보면 말이죠. 이재명이 1등입니다. 53.3.
54.3. 53.3이 아니라요.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율은 53.3이고, 그 다음에 이 다자, 일반 국민 전부를 다 합치면은 32.4예요. 그래서 이 여당 의원들의 선호도를 보면 이재명이 32.4, 이낙연이 21.4, 그 다음에 박용진이 6.6, 추미애가 6.5, 정세균이 4.9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만 보면 이재명이 53.3 절반을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낙연이 30.2입니다. 거의 뭐 20%, 23%나 차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가 박용진인데요. 야, 이거 박용진이 1.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가 아니라 이제 사실상 그 바로 다음은요. 지금 정세균이 5.7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30.2인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세균 5.7, 정세균 이 후보도 그냥 접어라. 더 망신 당하기 전에 이렇게 저는 건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캠프에 있다면. 그 다음에요. 추미애가 3.5인데 정세균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세균하고 추미애하고도 가끔 붙잖아요. 절반 3.5. 박용진 1.2 이러면서요. 끝까지 이 후보직을 고수하면서 뛰겠다는 거 참 용기는 참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당 이 후보들의 적합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야당 후보들 사이에서의 이 적합도는 뭐 아직 나오지가 않아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분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지난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3일 날 발표된 건데요. 지금 그러니까 7월 말에 분석한 걸 보면 23.8 이재명, 윤석열 22, 이낙연 20 이래서 3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43, 윤석열 41, 이낙연 42.3, 윤석열 41.2. 이게 지난 7월 중순 딱 한 달 전 여론조사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KSOI는요, 그러니까 8월 21일하고 22일. 이게 더 따끈따끈한 거예요. 가장 업데이트 된 건데, 다자구들을 보면 윤석열 29.8, 이재명 26.8, 이낙연 12.4, 홍준표 8.4, 그 다음에 최재형 5.1, 유승민 3.6, 추미애 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범보수 야권에서의 후보들을 보면 윤석열 28.4, 그 다음에 홍준표 20.5, 유승민 10.3, 최재형 5.9, 안철수 3.4, 원희룡 3.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홍준표가 20.5에서 28.4로 불과 이제 8% 정도 차이로 지금 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은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이거 봐라, 추석이 되면 내가 딱 더 윤석열 총장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홍준표 의원 야권 후보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제일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바로 이 홍준표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비판의 공세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구나. 정말 내가 그동안에 당 대표도 했지, 대선도 여러 번 나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특성을 보면 역선택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 지금 후보를 많이 지지해서 이렇게 지금 여론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내분,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출발합시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우리가 너무 강한 비판을 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는 시간, 모니터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후보들도 지금부터는 전부 정말 자기의 이 정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라. 어설프게 네거티브 하지 말자, 이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민한 시간이다 보니까
비판전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판은요, 유승민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격적으로 국회에서.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직격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우선 보이콧 문제, 그 다음에 캠프 인사들의 탄핵 문제, 그 다음에 비대위 문제, 이런 인사들, 그래서 입당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와 관련해서요, 윤 총장이 정식으로 사과하라.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도발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탄핵하면 신지호, 그 다음에 비대위는 익명의 관계자, 그리고 민영산 특보의 이준석 사퇴 촉구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아주 들이대 기다렸다는 듯이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캠프 인사들이 있다는 도발에 대해서는 윤 후보 본인이 직접 사과하라. 예. 그리고 캠프 인사가 계속 당 대표를 흔드는데 이런 일이 후보의 승인이나 북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예. 그래서 기습 입당한 것부터가 예의가 맞지 않다. 입당 후에 비전과 정책 발표 없이 지지자들을 앞세워가지고 당 접수를 시도하고 당 대표를 흔드는 일이 계속돼서 정말 유감이다. 당을 힘으로 접수해야 쉽게 후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니까 버려라. 당 대표를 흔들고 경선위원장을 바꾸고 경선 룰을 바꾸겠다는 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고래와 멸치 얘기를 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무리하게 비하하거나 토론회를 무사시킨 것을 무슨 공로를 세운 양 아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또 이 비판하면요, 이준석 대표가 사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준석을 대신해서 윤석열 총장을 때리는 것이 아닌가. 이거 대리전이 생기는 건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 똘똘하거든요.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얘기하라. 길게 지저분하게 얘기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대안적 비판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전원정치 말고 캠프를 다잡아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이런 또 이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비슷해요. 유승민 후보하고. 윤석열 캠프가 당을 흔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속이려 드는 건가 라면서 윤석열 후보는 측근 정치, 전원 정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캠프부터 다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윤석열 측을 향한 유승민과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의 비판과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 전원과 관련된 보도, 이거 가짜뉴스다, 황당무계하다,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런 거를, 그래서 황당무계한 허위 보도를 근거로 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비대위 운운하는 낭설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 예비 후보가 직접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당의 화합을 해칠 수 있는 언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경선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들고 무도한 정권의 연장을 막아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화합하는 장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구에서는 말이죠, 윤사모 대구 지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결코 좋지 않다, 자제해달라, 이런 요지로 부탁을 했어요. 당의 화합을 강조해온 윤 후보의 뜻을 존중해서 집회를 자제해달라. 윤사모는 윤 후보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자발적 단체다, 딱 선을 그었고요. 윤사모 중앙회에서도 이 규탄대회하고 윤사모 중앙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걸 승인한 적도 없다. 예. 그리고 이 규탄 대회 행위가 윤사모에 누가 될 경우에 관련자 및 참여자의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윤사모 집행부에서도요, 이준석 사퇴 촉구를 불허했다. 일부 지지자들이 집행부를 무시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이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지부에서의 윤사모의 이러한 이준석 사퇴 촉구 시위는 윤 총장의 캠프 그리고 윤사모의 중앙본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사모 이러한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대충 우리가 이해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윤사모 전체가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거나 인식되는 것은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 말이죠, 이 경찰대 동문회에 구인 공고를 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구인 공고 낸 것 자체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경위를 보니까 윤석열 캠프의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정영선 씨인데요. 이 정영선 씨가 경찰대 3기 출신이고 전에 경기경찰청장, 충남경찰청장을 역임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 수사 정보 경력자, 왜냐하면 이 불법 선거 이런 거를 좀 관리해야 되잖아요. 뭐 공병선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려니까 좀 아는 지인한테 이런 걸 부탁했더니 그 아는 지인이 이 사람이 이제 경찰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이 경찰대 홈페이지에 이런 광고를 냈다.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한 바가 절대 아니다. 이거는 하나의 실수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많은 이준석 대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적나라하게 직격탄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잖아요. 이제는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 홍준표하고 아주 낯뜨거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 채널에 지난 21일 날 나와가지고요, 정봉주 전 의원하고 김재원 전 의원 최고위원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홍준표 의원하고 당신 말이지 연대할 수 있어? 이런 데 물으니까 내가 왜 홍준표하고 손을 잡냐? 자, 싫다. 전혀 잡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니 같은 검사 출신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해 버렸거든요.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손잡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홍 의원이 윤 총장을 이길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잡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되지 않는다. 후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진짜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페북에다가 진박 간별사로 나라와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친윤 간별사로 등장해서 당을 수렁에 빠뜨리고 새털처럼 가벼운 입으로 야당을 농단하고 있다. 이제 그만 정계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그때 사라졌어야 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고요. 홍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 지금 서울시 의원이죠. 별도 논평을 내고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니 불안하긴 불안한 모양이다. 지금이 최고위원직에 앉아서 차기 대구시장이나 노릴 한가한 때이냐. 내년 대구시장 출마설이 제기되는 김 최고위원을 직격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이거 맥락상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 편집이 잘못됐다. 이런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유승민 의원 캠프의 대변인에서도 당 대선 주자를 공격하는 건 명백한 해당 행위, 그다음에 이적행위라더니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본인이 나서서 우리 당 대선 주자를 공격했다라고 비판하는 등 이준석 대표에 이어 김 최고위원도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참고로 KSOI 발표를 보면요, 범보수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20.5, 그 다음에 윤석열 28.4, 그래서요 20%대로 진입을 우리 홍준표 의원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추석 때까지는 자기가 분명히 따라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김재원 이 최고위원이 완전히 죄를 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꼭 알람을 설정해 주셔서 제가 앞으로 또 중요한 뉴스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